자, 오늘은 3단원의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파트 배울 거고요. 자, 화학결합의 성질들에서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화학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누구에 의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화학결합 보도록 합시다. 자연계에는 주기율표에 나타나 있는 120여 종의 원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뭐가 존재해? 화합물이 존재해. 원소보다 화합물이 더 많다라는 건 이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는 원자들이 다양한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물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럼 원자들이 다양한 화학 결합을 한다는데 먼저 화합물에 대해서 보자. 우리가 화합물을 나타내려면 먼저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랑 뭘로 돼? 순물질과 또 하나는 혼합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종류의 그지? 물질로 된 건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순물질을 다시 나누게 되면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는 애들을 그냥 원소라고 부르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는 애들 이걸 뭐라고 불러? 화합물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혼합물 두 가지 보도록 할게.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로 나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화합물을 굉장히 많은 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합물이 형성하는 결합, 화학 결합이 모두 몇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 결합의 세 종류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결합은요, 크게 뭐뭐뭐 있어? 첫 번째, 금속 결합. 두 번째는 이온 결합. 세 번째가 공유 결합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이 뒤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화학 결합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결합의 형성 과정 봅시다. 화학 결합에는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다 한 거야. 화학 결합에는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해서 생성된 이온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이온 결합이 있지. 모두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이렇게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두 결합에는 원자 속의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화학결합이 형성되는데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물을 형성하는 화학결합 보도록 합시다. 자,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인데요. 자, 뜨겁게 가열한 긴 주철관에다가 물을 흘려보내서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천천히 붓게 되면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뭐랑 뭘로 분리가 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지. 그런데 이 분리된 산소가 누구와 결합을 하는 거야? 철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철하고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서 주철관의 질량은 산화철이 될 겁니다. Fe2O3라고 이렇게 산화철이 될 건데 굳이 뭐 개수를 맞춘다고 한다면 얘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전체 반응식 완성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몇 개 있으면 되겠니? 앞에다가 양옆에 분수 안 쓰잖아. 그치? 앞에다 2, 앞에다 2, 앞에다 2 쓰면 반응식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4, 3, 2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주철관에서 분해된 산소와 결합이 돼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산소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바로 뭐가 나와? 수소기체가 나와서 이 수소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가연성, 스스로 불을 붙이면 타지. 그래서 이게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어서 가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주철관을 타고 흐르는 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 뭐랑 뭘로 나뉘어? 산소하고 수소기체로 분해가 되지.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기체로 분해가 되면서 자, 여기 있는 철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철이 원래 혼자 있었잖아, 그지? 호돈소 물질이니까 제로. 여기는 3 플러스. 전자를 잃었네. 그러면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가 H 플러스였는데 제로가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환원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철이 산화가 되고 수소가 환원이 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철의 질량보다는 산화철의 질량이 어떻게 됐겠어? 증가를 했겠지. 하지만 반응 전에 있던 모든 물질의 반응물의 질량 M과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 M은 서로 어떻다? 같아요. 반응 전과 후가 질량이 같다라는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험 결과 일어나는 일들 봅시다. 화로위의 주철관은 어떻게 돼요? 주철관이 부식이 됐죠. 부식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그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금속이 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는 거를 바로 부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녹이 쓴 거 이런 것들도 다 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철관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그랬어. 주철관의 전체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누가 결합을 했기 때문이야?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면서 발생한 산소가 주철관과 반응을 하니까 주철관이 부식이 되고 전체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철관에 연결된 이 냉각 호스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수소기체죠, 이거.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수소기체가 모이면 자, 주철관에 연결된 냉각 호스에서 기체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 우선은 이 사람은 실험 전 주철관의 질량과 물의 질량의 합을 구했지, 그지? 그래서 주철관과 물 질량 합을 구한 게 이게 반응물의 질량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식된 주철관과 반응 후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더하면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의 질량 얘는 생성물의 질량이죠. 부식된 주철관과 반응 후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의 합 이거는 생성물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 모든 반응물의 질량과 반응 후 모두 생성된 생성물의 질량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지. 자, 그리고 18세기 중반까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누가 깬 거야? 라부아제가. 라부아제가 깨서 어떻게 만든 거야? 기본 원소가 아니다. 왜? 물이 원소가 아니라 뭐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을 했어?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 즉,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뭐다? 화합물이다. 순물질이 아니다. 요걸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 봅시다. 자, 주철관을 통해서 이제 분해를 하지 말고요. 물을 실질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보게 됐을 때, 자, 물은 순수한 물이라서 이때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해질 물질을 소량 녹여요. 그러면 전해질 물질을 소량 녹이게 되면 물의 전류가 잘 흐르게 하겠죠. 그러면 물의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전해질들을 뭐뭐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반응 잘 안 하는 애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aOH, 수산화 나트륨이나 그 다음에 Na2SO4, 황산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있는 애들 지금 봐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투 마이너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온이라서 전류는 흐르게 해주지만 얘네들이 반응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소량의 전해질을 집어넣어서 물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때 흘러야 되는
자, 전유가 바로 뭐야? 직류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안 돼요. 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애들이 같아 달라?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을 소량 녹여서 직류 전류를 흘렸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기체 성분들을 각 전극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직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물이 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온대? 수소 기체가 나온대.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대. 근데 이걸 외웠어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는 외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배울 거야. 그럼 먼저 실험 설계하는 내용을 좀 보자. 위에 봤더니 직류 전원 장치로 해서 우리가 실험 장치를 형성을 시켰는데 시험관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자, 지금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전원 장치를 연결을 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플러스 전극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무슨 전극 연결했어요? 마이너스 전극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얘가 뭐가 흘러가게 하는 거야?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흘러갔을 때 플러스 극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대. 부피가 얼마야? 1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는데 부피가 얼마래? 2요. 그래서 부피비가 대략 1대 2 정도의 비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아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요. 옆에도 써 있지만 자, 모두 물에 잘 안 녹는 기체예요. 자, 왜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O2랑 H2 이런 애들은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럼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극성 분자라고 그랬어? 무극성 분자라고 그랬어?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좌우, 위, 아래, 그지? 상하좌우가 대칭이 됐을 때는 얘는 무극성이야. 그럼 이 무극성 성분들은 물하고 잘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소수성인데. 그래서 무극성 성분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수상치환. 그래서 물 속에서 이렇게 얻어도 상관이 없다. 물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부피비가 1대 2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1대 2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는 화1으로 설명 안 하고요. 화2 문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까지는 아니고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한쪽을 플러스 극, 한쪽을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 그래서 이렇게 전원 장치를 연결을 했는데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놓을게. 그러면 뭐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빛이 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긴 쪽이 플러스죠. 자, 그럼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일 때 여러분들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 E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쪽은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 전체 반응식에서 물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냥 물 분해 반응식을 중학교 때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개수 맞추는 거 정도는 했겠지만 물이 분해가 되면 두 개의 수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산소 분자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전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전자가 나와서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전자를 받아서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었잖아. 여기서 전자가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텐데 전자가 나오는 걸 물 속에 있는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전해질은 아니란 말이야. 전해질은 받지 않고 누가 받아야 돼? 물이 받아야 돼. 왜? 우리는 물을 분해할 거니까. 전해질이 받았을 경우에는 전해질을 분해하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실험의 목적에 맞지가 않죠. 우리는 물을 전기 분해할 거니까 물을 분해시켜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일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전자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이런 개수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위에다 쓰고 자, 아래에다가 개수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우선은 물이 가는데 물이 뭘 받아야 돼요? 전자를 받아야 돼. 그럼 물이 이렇게 전자를 받게 됐을 때 누가 받을 수 있느냐야. 그럼 물 분자 구조를 보자. 물 분자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구조야. 그럼 전기 음성도를 확인하게 됐을 때 자, 이미 전기 음성도에 H는 2.1, 그 다음에 얘도 2.1,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3.5가 됩니다. F 옆에 바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전자를 이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얘가요. 두 개나 빼갖고 갔어요. 산소가. 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산소가 상대적으로 어때?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 H는 무슨 전하를 띠게 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물이 극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극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자를 전자를 줄 거야.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전자를 지금 두 개나 다 갖고 있는 산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받게 되면서 H2라는 기체 성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2O에서 HOH 얘가 H가 플러스고 OH 마이너스라고 해서 H 플러스만 전자를 받은 거야. 그러면 H 플러스만 전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개수를 맞추게 되면 H2랑 전자가 두 개를 받아야지. 그치? 왜냐면 H2가 나오려면 H 플러스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전자 두 개 받고 그러면 이때 HOH가 전체 두 개면 이게 H2가 되는 거지. EH 플러스가 H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위에랑 다르죠. 그죠? 이거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볼게. 여하튼 간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요대로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을 갈 거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니?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었어. 그럼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극은 뭘 한 거야? 환원을 한 거지. 우리가 산화 환원을 통합과학 시간에 했습니다.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을 하는데 누군가가 환원을 하면 누군가는 뭘 해야 돼? 산화를 해야지. 그 산화를 어디에서 하는 거야? 플러스 극에서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극에서도 누가 나갈 수밖에 없어? 물이요. 왜? 전해질 물질은 반응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환원이 되는 물질도 물이어야 되고 산화가 되는 물질도 뭐여야 돼? 물이어야 돼.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이 물에서 이번에는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전자를 빼갖고 와야 돼. 전자를 빼갖고 올 건데 전자를 어디서 빼오기가 쉬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전자를 빼올 건데 아까 여기 왼쪽에 있었던 물을 보게 되면 이 물은 H는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산소는 2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이미 플러스인에 전자를 빼올 수 있니 없니? 없지 당연히. 그럼 누구 전자를 빼와야 돼? 산소 전자를 빼와야 되지. 그럼 산소는 전자를 빼와서 음이온 상태로는 못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O2라고 하는 기체 상태로 나올 것이다. 그럼 개수가 안 맞아. 여기가 5가 몇 개가 되니까? 2개가 되니까 여긴 하나잖아. 그럼 앞에다가 2 곱해줘야지.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를 볼 건데 산소가 지금 전자를 몇 개를 빼앗길 수가 있어? O 하나의 전자를 2개를 빼앗길 수가 있어. 2 마이너스라고. 그럼 뭐 자기는 원래 있던 상태로 그냥 제로 상태로 가는 거지. 전하를 띄지 않는 상태로. 그러면 전자를 몇 개 뺄 수 있니? 4개예요. 4, 2 마이너스 모두 O2에서 4개를 빼고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다 해? 4H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기요. 물은 전자를 몇 개를 내놨어요? 4개를 내놔서 산화가 됐는데 여기서 왼쪽에 환원이 된 게 전자를 몇 개밖에 안 받았어요. 2개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산화는 4개를 보냈는데 환원은 2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맞지 않겠지.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거야?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준 거야. 그 반응식이 어디에 써 있는 거야? 아래쪽에 써 있는 거야. 보여요? 그래서 물 분자 4개에다가 자 전자를 4개를 얻게 되면 수소기체가 몇 분자가 나와요? 2분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수소기체가 2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OH-라고 해서 염기성 물질이 나오네. 그래서 물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됐어? 염기성이 됐어. 그럼 염기성이 되면 pH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pH는 증가해서 염기성 물질이 되고 자, 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돼?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자, 뭐가 나와요? 4H 플러스 나오네.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4H 플러스 이거 무슨 물질이에요? 아까 이거는 염기성 물질이었지, 그지? 염기성 물질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무슨 물질? 산성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4H 플러스가 나오니까 pH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4개의 전자가 나오는 무슨 과정? 산화 과정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4개의 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무슨 과정? 환원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럼 전체 반응식을 쓰고 싶어 우리는. 그 전체 반응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볼게. 이 두 반응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해보죠 뭐. 먼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전체 쓰면 4H2O 플러스 4E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2H2 플러스 4OH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전체 다 써볼게요. 2H2O 이거를 분해를 했더니 산소기체와 4H 플러스 그 다음에 4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됐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반응식을 쓰려고 했더니 위아래 어떻게 되는 애가 있어? 지워지는 애들이 있을 거야. 어딘지 볼게. 자, 먼저 없어지는 애들 4E-, 4E-. 왜 없어지냐면 지금 화살표를 경계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내는 화살표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와 같다? 이퀄과 같습니다. 같다라는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똑같은 애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울 수 있어. 소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4H 플러스랑 그 다음에 여기 4OH 마이너스 요거 두 개 합치면 얘들아 물 분자가 몇 개 나오니? 4개 나오지. 4H2. 그럼 이 물 분자가 4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왜? 이온 상태로 있는 건 안정한 상태가 아니잖아, 물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4H2O와 오른쪽에 있는 4H2O를 서로 어떻게 돼? 제거해서 소거할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애들만 지금 반응식 쓰면 돼. EH2O, O2, EH2.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나온다. 그지? EH2O를 분해를 하면 EH2 플러스 O2. 그래서 물의 전체 반응식. 이게 바로 물 분해 반응에서 전기 분해 반응에서 전체 반응식이 EH2O 리퀴드 액체 상태에서 H2 기체, O2 기체 상태로 부피비가 몇 대면 2대 1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른 전극에서 각각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까지 해서 다 했고 자 밑에 그럼 이 물의 전기 분해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실험 결과를 얻느냐 이걸 확인해 보자. 자 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각 전극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이 분해가 돼서 성분 물질이 얻어지는데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면 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것들은 어디가? 전자가 관여를 해서 이 전자 관여에 의해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됐구나.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까지 해서 요거는 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에서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화투 내용인데 좀 설명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암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외우지 마시고 왜 이런 반응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아셔야지만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넘겨서
136페이지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형성하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업 잠깐 멈추시고 앞에 거 먼저 푸세요. 자, 나는 수업 계속 진행할게. 자, 그럼 염화나트륨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 봅시다. 우리 염화나트륨 NaCl인 거 압니다. 얘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지 평상시는, 그지? 그래서 얘가 무슨 결합을 해? 이온 결합인 것도 나 알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이온 결합을 하는 거를 나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인 애를 용융을 시켰어요. 무슨 뜻이냐? NaCl이 고체였을 때 액체로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액체로 만들어서 리퀴드 상태로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 그런데 비슷한 건데 다른 거. NaCl 고체를 물에다가 녹여. 그러면 NaCl AQ 수용액 상태가 되지. 이건 용융이 아니야. 뭐야? 용해야. 뭐가 달라? 위쪽에 있는 거는 상태가 변한 거야.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야? 혼합물이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물하고 소금하고 섞인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NaCl 액체 상태랑 NaCl 수용액 상태는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는 거는 용융액이라고 그랬잖아. 용융액이니까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실험 과정.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을 해요. 그래서 몇 도 이상으로 올리면 되냐면 801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면 돼. 그 다음에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결과 봐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의 액체가 형성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한대. 그럼 염소 기체 우리 무슨 색인지 아니? 황록색이요. 황록색으로 돼 있는 17쪽에 있는 기체 성분이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액체로 생성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Cl- 음이온이죠.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자를 얻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외우지 말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볼게요. 자, 그럼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 보자. 아까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중에 어디가 전자가 나왔니,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왔지. 그럼 그 전자 나온 걸 누가 어때야 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가야 돼. 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갈 거니까. 그럼 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자를 빼내야 되거든. 어디서? 화합물에서.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한번 생각해 볼까? 염화나트륨 용융액은 NaCl 리퀴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없어. 물 이런 건 없어. 그러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 누가 가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이 될지가 보여. 왜요? 플러스 극에는 누가 가겠어? 당연히 음이온이요. 그죠? 음이온이 플러스 극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가게 되는데 원래 Cl-가 가야 되는데 얘가 전자를 잃어야 돼. 왜?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전자를 몇 개를 빼야 되느냐? Cl2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자 두 개가 빠지겠지? 그래서 이 Cl-가 전자 두 개를 빼서 Cl2라고 하는 황록색의 염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됐죠? 자, 그럼 플러스 극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나오는 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극에는 양이온이 누가 가야 돼? 나트륨 이온이 가야지. 왜? 반대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가서 전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된 거야. 나트륨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나트륨 원자가 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아까 내보내서 산화된 거는 전자가 2개인데 얘는 전자 몇 개 받았어, 얘들아? 하나밖에 안 받았지. 그럼 이거 개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양, 나가거나 들어가는 양, 이게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앞에다가 얼마? 2 곱해주면 왼쪽하고 오른쪽의 전체 반응식을 전자계수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왜? 산화하고 환원 반응은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2개가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죠, 그죠? 그럼 주고받는 전자의 양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기분해가 일어났는데 NaCl 리퀴드 액체 상태를 가지고 전기분해를 했더니 자, 나트륨이 무슨 극에서 나왔어? 나트륨 원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고 염소 기체가 나왔는데 기체는 무슨 극에 나왔어? 플러스 극에서 나왔죠. 왜요?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가 전자를 준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전자를 얻은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래야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염화나트륨을 지금 용융해서 전기분해를 했는데 그러면 왜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NaCl 고체 상태였을 때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우리 이미 알죠. 왜냐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굉장히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무슨 인력에 의해?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만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NaCl이 고체 상태가 된 게 액체로 변하게 되는 순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떻게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양이 액체가 됐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화나트륨 용융액 NaCl 용융액은 리퀴드 상태에 이 용융액을 전기분해합니다. 고체는 전기분해가 안 돼요. 왜? 전류가 안 흐르니까요. 그럼 아까 고체 말고 고체를 용융액으로 한 거 말고 이거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전기분해를 시켜봤잖아, 그지? 그럼 물에다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같은 물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니야, 다른 물질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인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수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NaCl AQ 상태입니다. AQ 상태로 해서 얘를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자, 뭐뭐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그랬어. 그럼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물 분자 몇 가지가 있니? 3가지.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물 분자 3개가 있어. 아까 염화나트륨 용융액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몇 종류가 있니? 3종류가 있어. 하나가 더 있지. 누가 있는 거야? 물 분자가 있는 거야. 물 분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 자,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해보자. 그럼 전기분해하는 거를 따로따로 써볼 건데 첫 번째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돼서 플러스 극부터 먼저 쓸게. 플러스 극에서 전기분해가 일어날 건데 우리 플러스 극에 오는 애가 누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NaCl 수용액 상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바로 뭐야? 물 분자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가 들어있었을 때 내가 플러스 극으로 가는 애가 누구누구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는 아까 물에 전기 분해했을 때 물은 플러스 극에도 가고 마이너스 극에도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물도 가, 플러스 극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니까 음이온인 Cl 마이너스도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이 2가지가 다 가는데 둘 중에 누가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내어놓느냐 이 말이야. 전자를 어디서 빼기가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자를 빼내려면요. 여기서 누구랑 누가 있는데 산소랑 염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빼내야 돼요. 왜? H는 이미 플러스라서 전자를 빼낼 수가 없어요. 네.
산소가 두 개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산소하고 염소 중에 전자를 빼기가 쉬운 애가 누구예요? 염소요. 산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커요. 얼마예요? 3.5요. 그 다음에 염소는 3.0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아직 안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 음성도 내가 몇 가지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할 수 있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전류가 흘러. 그러면 물은 아니야. 누가 반응을 하는 거야? Cl-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럼 아까 Cl-에서 전자를 몇 개 빼놓으면 되니? 두 개 빼놓으면 무슨 기체? 염소 기체가 나오겠지 뭐. 이렇게 돼서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는 아까 염화 나트륨의 용융액과 어떻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플러스 극 말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뭘지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극에서 이번에 누가 나가느냐? 똑같이 물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음극 마이너스 극이니까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가 나가서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나트륨은 전기 음성도가 얼마밖에 안 돼? 0.9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5요. 수소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NA는 플러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O는 2 마이너스. 그럼 전자를 누가 제일 받기가 쉬울지 생각을 해봐. 누가 제일 받기가 쉬워? 나트륨이요? 아, 못 받아요, 나트륨. 나트륨은요, Na 플러스가 이미 무슨 상태예요? 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산소는 이미 2 마이너스라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굳이 전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수소 이온이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가서 받는 거야? 물이 받는 거예요, 결국은. H2O가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자 받는 애가 H 플러스가 받았으니까 H 플러스가 받아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EOH 마이너스 염기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개수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H2가 나오려면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수소가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수소가 두 개가 나오려면 그러면 내가 H2O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 HOH 보라 그랬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이거 전체가 몇 개 있으면 됩니까? 두 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물분자한테 전자를 두 개를 주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 성분이 뭐였어요? 염소 기체요. 이건 아까랑 똑같았죠.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뭘로 바뀌었어요? 수소로 바뀌었어요, 수소로. 아까는 뭐였는데요? 위에 볼까? 아까는 뭐였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금속이 나왔잖아. 여기요. 그죠? 나트륨 금속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왔어? 수소 기체가 나왔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지 뭐. 됐어요? 그래서 NaCl을 전기분해해서 수용액을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혀 다른 물질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실험을 결론을 내봅시다.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가 흐르면 각 전극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이거 뭐예요? 산화지 뭐.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화학 반응. 이거 뭐예요? 환원이지 뭐.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염화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자 성분 물질이 얻어지는데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염화나트륨 구성하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원소들 염화나트륨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이 바로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 이온 결합도 누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앞에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도 자 이거 물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도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화학 결합의 원리 보도록 합시다. 화학 결합의 원리.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자 원자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몇 쪽과 같은 18쪽. 그죠? 18쪽의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채워져야지? 8개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안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8개 전자를 가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모든 애들이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지. 누구는 예외야? 헬륨이나 이런 애들은 예외입니다. 헬륨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예외를 쓸게. 2번의 헬륨 이런 애들은 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옥텟 규칙 만족 안 시키는 애들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비활성 기체라는 게 뭔지 봅시다. 통합과학 시간에 많이 했긴 했지만 잊어버렸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주기율표의 18조 원소인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모두 전자가 채워져서 자, 어떻게 돼?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원자와 전자를 주고받기 어려워서 화학 결합을 잘 안 하는데 껍질이 많아지는 제논까지 가게 되면 산소라든지 할로젠 등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럼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보도록 하죠. 헬륨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나요? 2개 들어있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2개인데 원자가 전자는 얼마예요? 0이에요. 원자가 전자는 어디에 참여를 해야 돼?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가 헬륨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0입니다. 그 다음에 네온은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채워져 있죠. 그래서 8개가 최외곽 전자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화학 결합에 참여를 안 하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8개, 세 번째 궤도 8개. 그럼 제일 마지막에 최외곽 전자도 8개가 맞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모두 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원자가 전자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비활성 기체는 뭘 만족을 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돼서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아,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반응성이 거의 없다가 비활성 기체의 뭐가 되는 거야? 특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 전자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 또는 다른 말로 일원자 분자라고도 해요. 한 가지 원자로 돼 있는 분자다. 일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도 어떤 상태다? 안정한 상태다. 다른 물질과 전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비활성 기체 성질은 반응성이 없다. 그래,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요, 특이하게 뭐라고 그래요? 비금속은 맞아요. 비금속은 맞는데 비금속성이 없어요. 즉 전자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비금속 성질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는 성질인데 전자 얻는 성질이 없어서 비금속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활성 기체 어디다 사용하는지 보죠. 상업용 풍선이나 잠수부 공기통, 목소리 변조, 뭐 굳이 먹으면서까지 뭐 목소리 변조 하겠어? 그건 아닌 것 같고 MRI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헬륨을 이용해 가지고 극저온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초전도체 이용하는 거, MRI 찍는 거 옛날에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네온 보도록 할게요. 네온 사인 간판을 이용하는데 이 유리관 안에다가 네온 기체를 채워서 자, 고전압을 흐르게 되면 이때 방전이 되면서 굉장히 색깔이 예쁜 게 나오는데 기체마다 색깔이 달라서 18쪽에 있는 기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 사인 간판, 레이저, 발진, 그다음에 저온 냉매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게 네온이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는 용접에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아르곤 충전을 하기도 하고 형광등 충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라고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대 측정이나 화학 분석에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르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예시들 있죠, 그죠? 이 예시는 정확하게 내신용입니다.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용에서 너네가 18쪽 기체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틀려오니까 한 번씩 헬륨과 네온, 아르곤 특징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온의 형성 과정 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 자, 금속 원소하고 이온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자, 금속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자를 어떻게 해요? 잃어요. 그래서 금속의 이온은 잃은 전자수만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데 그 잃은 전자수가 뭘 잃은 거야? 원자과 전자를 잃은 거지. 원자과 전자만큼을 딱 잃으면 됩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은요.
반응성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기율표 전체 볼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 얹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1조, 그 다음에 2조, 13, 14, 15, 16, 17, 18쪽인데 우리가 금속의 성질, 금속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해야지, 그지? 배째고 알까고 내가 요렇게 배, 알까지가 딱 정확하게 뭐다? 금속이다 얘기를 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1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를 잃어? 하나를 잃어요.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잃고요. 알루미늄은 몇 개를 잃어요? 3개를 잃죠.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하나 둘 세 개씩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빼놓고 있나요? 18쪽이요. 18쪽은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비활성 기체라 반응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속 이온은 반응성이 크다라는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지 볼까요? 왼쪽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자 무슨 성질이 커요? 금속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러면 금속의 성질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금속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고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하기가 쉬운 거야? 잃기가 쉬운 거야. 그럼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야? 쉽게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지.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이야? 혼자서 이온이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나? 아니지. 그러면 화합물로 존재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금속성이 하나 크다라는 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금속 이온은 반응성이 크는데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근데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2단원에서요. 왜? 껍질 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껍질 수가 2개, 리튬에,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누가 떼내기가 쉬워요? 칼륨이 떼내기가 제일 쉽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트륨 원자하고 나트륨 이온의 크기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껍질이 3개인데 얘는 K와 L 껍질이 있어서 누가 크기가 커요?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보다 크기가 커요. 이게 3단원인데 여러분들 2단원에서 배웠을 때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기말고사 보고 나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까먹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크기 확인해놔. 앞에 2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설명 다시 안 하는데 방학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래요. 됐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금속 원소와 이온의 전자 배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금속 원소와 이온의 전자 배치. 자, 비금속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해요? 얘는 얻어야지 뭐. 그럼 이렇게 전자를 얻게 되는데 이때 비금속 원소 이온은 얻은 전자수만큼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전자 몇 개 얻나요? 얻은 전자수가 몇 개야?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힘들지. 아까 위에 잠깐 볼까? 아까 얻은 전자수 봤더니 플루오린 몇 개 얻었어? 하나요. 보이죠? 그 다음에 산소 2개 얻었죠. 질소 3개 얻었죠. 인 3개, 황 2개, 염소 하나. 그럼 이거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볼까?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8 마이너스 원자과 전자수만큼. 8 마이너스 원자과 전자수만큼 전자를 딱 얻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도요. 이온이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7쪽 원소 봤더니 염소 원자가 염화 이온이 됐죠. 이때 우리 했네요. KLM, KLM. 껍질 수는 어떻게 돼요? 똑같네? 근데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됐어? 더 들어갔지 여기가. 빵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둘레가 더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크기 누가 더 크니? 염소 원자가 크니? 염화 이온이 크니? 염화 이온이 더 크죠. 그죠? 전자 사이의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써볼게요. 위에 있는 자 비금속 원소 전자 얻는 거는 다 썼으니까 금속성이 크다는 거랑 똑같이 여기 위에다 하나만 더 할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가 커지는 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무슨 성이 커지는 거야? 비금속성이 커지는 거야. 그럼 비금속성이 커지는 거지만 18쪽은 비금속은 맞는데 뭐가 아니야? 비금속성은 없어. 왜? 전자를 주고받지 않거든. 됐느냐? 그럼 비금속성이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밑에다 쓰죠 뭐. 자, 비금속성이 커지는 거는요. 금속성하고 비교하게 쓸게요. 비금속의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고. 전자를 어떻게 하기가 쉬워? 얘는 얻기가 쉬워. 그럼 전자를 얻었으면 뭐가 되기 쉽니? 당연히 음이온이 되기 쉽지. 그럼 음이온이 되면 결국 얘도 뭘로 존재를 잘하는 거야? 화합물로 존재를 잘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트예요. 됐죠? 자, 그럼 이온의 전하량 결정하는 거.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자, 나트륨 플러스 1가, 칼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염화이온 마이너스, 산화이온 2 마이너스.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길게요. 자, 그러면 플루오리나 이온 볼까요? 플루오리나 이온을 보게 되면 자, 네온 원자랑 나트륨 이온까지 해서 다 셋 다 세트로 그냥 묶어놨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전자 배치가 어때요? 같아요. 전자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F-와 네온, 나트륨 플러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 9번, 10번, 11번으로 전자가 지금 모두 몇 개야? 10개지 뭐. 그럼 전자 10개로 동일하니까 전자 배치는 어떤 상태야? 같지. 전자 배치는 같지. 하지만 양성자 수가 달라서 전기적 성질도 다르고 원자량도 달라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분명히 다른 물질이야, 그치? 다른 물질이야. 다른 원자 번호가 다르면 다 다른데 우리 이거 하면은 앞에 2단원에서 했던 거 있었지, 그치? 이거 뭐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등전자 이온이요. 등전자 이온이요. 그럼 등전자 이온 앞에 있는 거 좀 갖고 와 볼게요. 주기율표 또 쓰기 싫어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올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오자. 자, 등전자 이온 표시할 건데요. 전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1쪽이죠. 그럼 등전자 이온 어디 있는지 보자. 네온과 같은 전자가 누구 있어? 여기 있지. 그치?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누구 있어?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온.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두 등전자 이온이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자가 같아요. 그럼 전자가 같은데 이때 크기가 누가 더 크니? 왼쪽에 있는 애가 핵전하량이 작아서 유효 핵전하가 작으니까 크기가 훨씬 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이거 2단원 내용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원소가 화학결합을 왜 하는지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함으로써 뭘 만족을 시켜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상태를 만들거나 유지합니다. 그러면 모두는 아니야. 대부분인 거지. 그럼 예외가 있겠지? 그런데 예외는 여기서 안 할게. 뒤에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한다는데 금속에 있는 모와 양이온과 비금속의 모가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게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원래 제일 바깥쪽에 있던 전자 하나를 누구한테 줘버렸어? 염소
원자한테 주니까 자 염화 이온이 됐지.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게 이온 결합. 두 번째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뭘 했니? 전자쌍을 공유를 했지.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때 자 플로오린 분자를 만들었는데 F하고 F는 공유 결합을 하니까 가운데 이렇게 직선 모양의 공유선이 나와. 하지만 이온 결합을 만약에 여러분들 NaCl인데 가운데 이렇게 선으로 그렸잖아. 이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가 없어. 플로오린은 가능해. 이거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지. 플로오린은 비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가능한데 염화나트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속 원소는요. 금속하고 금속하고 결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금속 원소는 금속 플러스 금속인데 뭐 뒤에서 또 할 거긴 하지만 금속에 있는 양이온과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똑같이 누구처럼? 이온 결합처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소가 화학 결합하는 게 모두 다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서 몇 쪽? 18쪽.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화학 결합의 각각의 특징들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 뒤에 있는 파트 143까지 문제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끝.